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 그런 좀 6가지 E로 된 이력서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. 첫 번째는 뭐냐면 experience예요. 두 번째는 뭐냐면 expertise예요. 세 번째는 evidence예요. 네 번째는 노력과 교육이에요. effort and education이에요. 대학원이란 기본적으로 가고 싶은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. 근데 대학원 나오셨나요? 전 나왔죠. 네. 석사까지 하신 거예요? 박사까지 했어요. 다섯 번째가 뭐냐면 endorser예요. 추천. 동아일보에 6년째 쓰고 있고요. 한겨레에도 4년간 썼고요. SBS에서 라디오. 이 다 시작은 제가 그냥 한 게 아니에요. 추천에 의해서. 네. 마지막에 exchange예요. 익스체인지. 교환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월간사는 서른비의 강혁진입니다. 오늘도 함께 이야기 나눌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더랩H의 김호라고 합니다. 나만의 직업을 쌓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노력을 해야 될 거잖아요. 근데 사실 좀 막막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 욕망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된다고 하셨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 그런 좀 툴이 있을까요? 네, 방법이나 이런 거. 물론 이제 툴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그것도 이제 이번 책에서 이제 소개를 했지만 6가지 E로 된 이력서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. 알파벳 E. 네. 네. 6E. 6E. 그렇죠. 6E죠. 그 첫 번째는 뭐냐면 experience예요. Experience. 네. 우리가 미래에 과연 나 뭐 하고 먹고 살지? 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자기의 직장 생활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. 그동안 내가 어떤 경험들을 했었지? 라는 거죠.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회사에서 무슨 부서에서 무슨 직책으로 일했다라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 익스피리언스를 말해요. 업무적인 경험. 나는 뭐 신제품 런치하는 걸 해봤다. 네. 나는 인사부에서 이런 걸 해봤다. 이런 그 경험들을 써보는 거죠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expertise예요. expertise, 전문성. 이 경험을 꿰뚫는 혹은 이 경험에서 내가 가장 그래도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았던 나의 전문성은 뭘까? 라는 걸 생각해 보는 거죠. 세 번째는 evidence예요. 에비던스, 증거.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인사 분야의 전문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그럼 어떤 경력이 있는데요? 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자기의 엑스퍼티스를 정하고 나면 자기의 처음 했었던 그 경험 중에서 내 전문성을 이렇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 증거물들을 찾아내야 돼요. 뭐 예를 들어서 마케팅 전문가입니다. 한 다음에 저는 이러이러한 프로젝트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해봤습니다. 그래서 성과가 어떤 게 있었습니다. 그렇죠. 성과가 있다는 얘기 해줘야 되잖아요. 그래서 그게 세 번째 증거인 거고. 네 번째는 노력과 교육이에요. effort and education이에요. 내가 이런 전문성을 쌓아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어떤 교육을 받아왔는지 라는 거죠.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대학원을 꼭 의미하진 않아요. 전 대학원을 꼭 권유하진 않거든요. 아, 그래요? 네, 네. 그 대학원 간다고 전문성이 쌓이는 것도 아니고. 대학원 다니신 분들 들으시면 또 속상하실 수 있으니까 대학원은 물론 좋지만 대학원 말고도 다른 또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. 아주 짧게 얘기하면 대학원이란 기본적으로 가고 싶은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. 가야 되는 게 아니고 가야 되는 거 아니죠. 가고 싶으면 가는 거고. 자기가 정말로 한번 자기 경험을 좀 이론적으로 정리해보고 싶다. 그런 분들이 이제 가면 되는 건데 뭐 우리 회사에 대다수 웬만큼 다 석사들이 있어. 그래서 간다? 그건 의미 없어요. 차라리 저는 그 학비에 들어갈 수천만 원을 여행을 하는데 쓰신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혹시 모르니까 그 몇천만 원을 저금을 해놓는다든지 그걸 삼성전자 주식을 뭐 주식을 투자하신다든지. 근데 대학원 나오셨나요? 전 나왔죠. 근데 석사까지 하신 거예요? 박사까지 했어요. 대학원 안 가도 되지만 뭐 박사까지 하신 대표. 그런데 제가 정말 논문으로 써보고 싶은 주제가 있었기 때문에 간 거지. 그래서 사실 이 책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대학원 가고 어떤 사람이 대학원 가지 않는 게 좋은지 또 이제 적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직업적으로 어떤 성장을 하기 위해서 꼭 대학원을 갈 필요는 없다. 그런 건 아주 한정적이에요. 예를 들면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로스쿨을 간다든지 그러면 필요하죠.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반 대학원을 남들이 가니까 나도 간다? 안 가봐서 모르겠네요. 지금 하시는 일이 대학원 나왔다고 돈을 더 벌 일도 그렇죠. 뭐 유튜브 하는데 뭐 대학원이 도움되는 건 아니죠. 그럼요.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뭐냐면 endorser예요. 추천인. 살면서 점점 더 크게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추천의 중요성이에요. 제가 신문에 처음 칼럼을 쓰게 된 거, 그래서 뭐 책을 쓰게 되고 이게 사실은 다 시작을 들어가 보면 다 누군가의 추천이 있었어요. 제가 처음 퇴직하고 나서 그 글을 쓸 때 어느 기자가 저자를 찾고 있었어요. 근데 그 어느 컨설팅 회사의 직원분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마침 제 블로그의 독자였었던 거예요. 그래서 그분이 저를 기억하고서는 저를 추천해줬고 그 기자는 제 블로그에 들어와서 그 글을 보고서는 괜찮겠다 싶어서 저한테
하나의 칼럼을 맡겨봤던 거고 쓰고 나서 괜찮으니까 그 다음에 조금 더 늘려본 거고 그렇게 해서 그 인연이 벌써 거의 10년째 그럼 지금 칼럼을 쓰고 계시나요? 쓰고 있죠. 어디 쓰고 계세요? 지금 현재로서는 동아일보에 6년째 쓰고 있고요. 한겨레도 4년간 썼고요. SBS에서 라디오 7년째 그 최영하의 책하고 놀자에서 김호의 서바이벌 키트라는 서평 코너를 하고 있거든요. 이 다 시작은 제가 그냥 한 게 아니에요. 추천에 의해서. 네. 누군가 추천한 거예요. 아 그럼 저 사람한테 한번 해보면 괜찮을 것 같다. 네. 최근에 왜 윤종신 씨가 구글에 가서 강연한 거 네, 보시면 굉장히 잘 정리해 줬잖아요. 제가 페북에 한번 그 강연 내용을 정리했는데 한 수백 회 정도 공유가 됐었죠. 저도 그걸 보고 나서 그 블로그를 봤거든요. 아니 그 유튜브를 봤거든요. 네네. 거기에 보면 아카이빙의 중요성이 나오잖아요. 이렇게 쌓아놓은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. 그쵸. 네. 추천을 해줬는데 쌓아놓은 게 없다? 그러면 그 기회가 날아가는 거죠.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원래는 5.2 이력서였었는데 6.2로 이번에 책을 쓰면서 늘린 게 뭐냐면 마지막에 익스체인지예요. 익스체인지. 교환.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이 남들이 돈과 교환할 만한 것이냐. 네. 라는 거예요. 이게 무슨 고고한 취미 하자는 게 아니거든요. 네. 기본적으로 사람이 돈을 벌고 살아야 되잖아요. 그쵸. 네. 내가 갖고 있는 전문성이 돈과 교환할 가치가 없는 거면 그건 취미인 거고 돈과 교환할 수 있는 건 직업적 전문성이 되는 거죠. 그 6가지 6E 관점에서 나의 직장 생활을 한번 돌아보는 거죠. 돌아볼 필요가 있다. 네. 미래에 대한 답이 없을 때는 자기의 과거를 보면 돼요. 근데 많은 경우에 세미나 찾아다니고 책 읽고 그렇게 해서 세상의 변화를 보죠. AI 이후,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될 건가. 이거는 이런 창문을 보는 거예요. 창문을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를 보는 거거든요. 그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건 사실은 거울을 보는 거거든요. 네. 창문이 아닌 거울을 봐라. 네. 내가 그동안 직장 생활 해온 것들 중에서 어떨 때 사람들이 정말로 감탄하고 인정을 했지? 라는 걸 보면 이런 것들에서 사람들이 나한테 돈을 주고 내가 팔 수 있겠구나. 이런 기술들은 거기로부터 찾아지는 거죠. 그거를 보면서 사실은 자기 삶의 역사하고 연결 지어 봐야 되는 거예요. 그 삶을 떠올려 봐야 거기로부터 어떤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. 네. 근데 그거는 하루 이틀에 되지가 않습니다. 그렇군요. 그렇겠네요. 그럼 몇 년이 걸려요. 6E라는 걸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직업인으로 가기 위해 해야 될 질문이 있다고 책에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. 그게 좀 흥미로웠었거든요. 네. 어떤 내용인지 그 질문을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? 나는 그 의도적으로 네. 혼자만의 시간을 만들고 있는가? 의도적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가? 네. 근데 사실 그게 약간 의외적인 질문이잖아요. 네. 왜냐면 우리가 직업을 썼는데 그게 나 혼자 있는 거랑 무슨 상관이지? 6.2 이력서를 쓰려면 절대적으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죠. 그렇죠. 계속 어딘가 세미나 참석하고 뭐 강의 듣고 하는 것도 좋지만 뭐 앉아서 생각을 해야 되니까. 그렇죠. 나를 이제 직업인으로서 정의할 수 있느냐. 네. 그다음에 의도적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있느냐. 네. 그다음에 이게 일을 하면서 과정과 결과에 만족해서 10가지 장면이 있는가. 이러한 그 질문에 답해보면서 자기의 전문성을 찾아가는 그 과정을 직장을 다닐 때 해야지. 직장에 나와서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없는데 이런 거 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. 더 없죠. 네, 마음도 더 불안하고. 사실 저는 요새도 그런 시간을 갖거든요. 맞아요. 그 얘기도 사실은 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. 네네, 그렇죠. 제 이야기도 조금 담아주셨죠. 그렇죠. 제주도에 가셔서 네, 혼자만의 시간을 나홀로 워크숍이라고 하는 네. 걸. 네. 근데 그걸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는 1년에 한 번씩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2박 3일, 조금 길면 3박 4일 정도 가지는데 더 그 시간을 늘려가려고 해요. 최종적으로는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저 혼자 가족과 떨어져서 지내려고 하는데 해외까지 가기는 아직은 좀 그렇고 그래서 제주도라는 공간을 택했고 제주도에 가서 일주일 동안 하는 일이 뭐냐면 보통 연말이나 연초에 가는데 그럼 내가 올 한 해 동안 했었던 일이 뭔지를 쭉 정리를 해봅니다. 그래서 여기 질문에 있는 것처럼 내가 뭐 여기는 이제 과정과 결과에 만족했던 10가지 장면이 있는가라는 질문처럼 내가 올해 성과가 뭐지? 내가 했었던 크고 작은 성과들을 쭉 한번 정리를 해보고 어떤 일들을 했었는지 이제 그 성과들에 대한 내용 정리를 하면서 쭉 정리해서 사진이랑 이런 걸 해서 이제 온라인에 제 브런치에다 포스팅을 하죠. 네. 그렇게 해놓으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6E 관점에서처럼 내가 뭘 잘했고 못했는지가 이제 주마등처럼 스쳐 그냥 기억 얼핏얼핏 나는 게 아니고 쭉 정리가 되더라고요. 맞아요. 그러고 나서 하는 게 그럼 나는 이것들을 올해 어떻게 더 발전시켜 나갈지 뭐 더 할지 말지 이제 이런 고민들을 연초에 혼자서 하는데 그 시간이 없이 시간을 보내면 우리 흔히 말하는 대로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게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
내 생각대로 살고 싶다는 관점에서 이제 그런 시간을 갖고 있다. 네.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렇게 돌아보는 이 시간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요. 또 하나는 이렇게 미래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. 왜 새해 계획 이런 것도 세우시잖아요. 그래서 저는 2007년에 한 번, 2017년에 내가 어떤 상태가 되고 싶은가를 한 다음에 거기로부터 거꾸로 저는 이제 뭐 미래 역사 이렇게 네. 부르는데 돌아가신 구본영 선생의 캠프에 들어가서 했었거든요. 2017년이 돼서 돌아보면 제가 만들었던 10가지 중에 한 가지 빼고는 다 됐어요. 자기의 과거나 미래에 대한 그림을 주도적으로 그려보는 거.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회사의 신제품을 위해서는 몇 달씩을 야근하면서 계획을 세우면서도 자기 삶을 위한 기획서나 한 편 안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그렇죠.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그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건 자기 개발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이었어요. 근데 그분이 우리가 RPG 게임에서 내 캐릭터 키우는 거 되게 열정적으로 하는데 왜 나라는 사람을 그렇게 단계별로 업그레이드 시켜진 않을까? 네. 그렇게 보면 재밌지 않나? 네.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제 그 스타트업 창업을 했다고 하는 얘기 들었는데 네. 되게 공감이 갔거든요. 네. 나를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느낌? 네. 그게 되게 전 재밌었어요.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네. 나만의 기획서를 만들어 보는 거. 나만의 기획서. 네. 너무 좋네요. 네. 회사의 제품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삶이잖아요. 그렇죠. 네,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대표님은 과연 본인의 전문성을 어떻게 키워서 네. 지금 이 자리에서 또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은 또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신지를 여쭤보는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리고요. 알람 설정까지 또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감사합니다.